이어서 해볼까요? 오늘은 그 함수를 좀 해볼 텐데, 얘들아, 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준영이 알아? 펑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보통 f라고 씁니다. y는 fx 이런 식으로 쓰죠, 함수를. 이 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요, 강욱이? y 값이 하나로 정해졌을 때 x 값도 하나로 정해지는. 아니고요. 함수는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y에 하나씩 대응할 때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면 이거 함수 맞나요? 네, 맞아요. 모든 x들에 대해서 y로 하나씩 대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라는 거에 모순이 없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함수 맞아요? 이 x는 두 개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안 돼요. 알겠어요? 대응하는 애는 없어도 되는데 요 두 개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함수 맞아요? 요것도 함수가 안 돼요. 왜냐면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염색체 얘기할 때 xx랑 xy 이렇게 얘기하니? 맞아? 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 여자야? 요게 여자지. 이게 남자라는 거 알아? 네. 맞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알겠어?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한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남자에게 한 명씩 대응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때를 우리가 함수로 정의합니다. 이해했죠? 근데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한 남자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함수예요. 이게 함수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y는 fx라고 쓰거나 요 x라는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이때 함수를 f라고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요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아까 내가 x가 1, 2, 3, 4, 5라고 했고 요 y라는 걸 a, b, c, d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화살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갔었나요? 이렇게 나갔었죠. 이렇게 나갔을 때 요 x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뭐라 그러죠? 요 x 집합을 뭐라 그러죠? 얘를 정역이라고 해요. 얘를 정역이라고 하고, y 집합을 뭐라 그러죠? y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고요. 요 화살을 맞은 애들 있죠? 화살을 맞은 애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를 치역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러기도 하냐면, 이 정역들을 다른 얘기로 하려면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한 명씩 대응이 돼야 된다며. 근데 여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여자들은 좀 자유로워요. 그 여자들은 자유롭다 그래서 얘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한테 지배를 받죠. 그 종속돼 있죠.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종속돼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을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변하는 값인데 종속돼 있는 변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쓸 때는 반드시 집합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같고? 정의역이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같으면 된다? 치역이 같으면 돼요.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형태는 달라도 돼요. 요 f라는 게 x고 요 g라는 게 x 세제곱이라고 볼게요. 근데 정의역을 뭐로 한다면? 마이너스 1, 0, 1로 한다면 그때 y도 마이너스 1, 0, 1이죠. 그러니까 이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함수의 형태가 달라도 정의역과 치역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때를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함수의 그래프랑 요 xy 순서쌍들의 모임이에요. 요 x라고 하는 건 정의역의 원소고 y라고 하는 건 이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얘네들을 모아놓은 것들의 모임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를 x축이라고 얘기하고 y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점으로 이제 다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어떤 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대응 관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지 아세요? 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아, 왜 남자들은 2명씩 대응이 될 수도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1, 2, 3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느 하나애가 한 명씩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때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랑 뭘 구분해서 알아야 되냐면 1대1 대응 함수도 있거든요. 자, 요 위에는 대응받지 못한 애도 있죠. 근데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잘 봐. 1, 2, 3이랑 여기가 A, B, C 이렇게 3명밖에 없어야 돼. 알겠어? 이때를 1대1 대응이라고 해. 이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값이 다를 때 이거에 해당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쓰거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럼 이거를 반대로 쓰면 어떻게 돼? 표현이 어떻게 더 나오냐면 이거를 반대로 써도 되거든. 이걸 반대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얘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을 모두 참이라고 그랬어. 대우도 참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의 대우가 어떻게 되지? 함수값이 같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x값도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는 뭐죠? 자, 1대1 함수를 보면 대응받지 못한 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죠. 그렇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전체를 뭐라 그랬죠? 여기 봐줄래요, 차은우가? 여기 전체를 공역이라고 얘기했죠. 요 전체를 공역이라고 얘기했고 화살을 맞은 애를 뭐라 그랬죠? 치역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면서 모두 추가가 돼요? 전체가 치역. 전체가 치역이다. 지금 뭐랑 같다? 공역과 치역. 그렇지.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정역의 원소도 개수도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면 1대1 대응 함수다. 맞아요? 틀려요? 자, 1대1 함수면 1대1 대응 함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서 1대1 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1대1 대응 함수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1대1 함수라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대응 관계에 따라 우리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그중 2가지가 이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함수냐면 세 번째 무슨 함수라 써 있죠? 항등함수라고 돼 있죠.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등함수를 영어로 하면 우리가 i라고 쓰거든요. identity func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i라고 쓰고요. 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말해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fx는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어요. 실수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말하니까 우리가 fx는 x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역을 제한한다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x세제곱도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게 맞으니까. 알겠습니까? 하지만 실수 전체가 정역일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수 있는 함수는 fx는 x밖에 없다. 그다음 네 번째가 어떤 함수냐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보통 이제 컨스턴트 펑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기가 많은 애죠. 여러분들 하영이는 어떤 남자 연예인 좋아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어느 하나로 대응되는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상수함수의 만약에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건 뭐랑 같을까? 이거는 이거에 뭐랑 같을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얘가 하나로 대응되는 함수를 말한다며. 그럼 얘네가 전부 다 A로 대응되거나 B나 C나 D로 대응되는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은 상수함수의 개수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은 이 각각이 무슨 함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1번 첫 번째는 1, 2가 A로 대응되고 3, 4가 C로 대응되거든요. 이거 함수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부 다 B로 대응되죠. 그럼 전부 다 B로 대응되면 뭐라 그랬어? 얘는 상수함수라 그랬지. 얘는 D가 대응되지 못했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예요. 그 다음 얘는요, A, B, C, D로 대응됐죠.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됐으니까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리고 1대1 함수도 돼요. 됐어요? 얘는 1이 1로 2로 2로 3이 3으로 4로 4로 갔으니까 1대1 함수고 1대1 대응 함수고 항등 함수도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얘는 그냥 함수죠.
알겠습니까? 어느 두 개로 대응된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완전 쉬운 문제는 다 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함수를 표현할 때 A에서 A로 대응된다고 했거든요. 요 A라는 집합은 의미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을 얘기했어요. 의미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는데 요 F의 3분의 2랑 그 다음 F의 파이랑 그 다음 F의 0.75를 구하래요. 근데 F를 뭐로 정의했죠? fx를 뭐로 정의했어요, 얘들아? 얘를 q분의 1로 정의했죠. 어떨 때? 얘 q분의 p가 어떨 때? q분의 p가 pq는 서로소일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요 분모분의 1을 fx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리수거나 x는 무리수거나 또는 0일 때 이때는 그냥 0으로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f 3분의 2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분수지. 3분의 1. 그렇지. 얘 분수니까 3분의 2는 p와 q가 서로서인 분수 맞잖아? 그때는 3분의 1로 간다며. 맞아? 그 다음 파이는 무리수지. 그럼 무조건 뭐라 그랬어? 0. 자, 0.75는 분수로 바꿀 수 있나요? 뭐가 되죠? 100분의 75니까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100분의 75를 완전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남아요? 4분의 3. 4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냈으니까 그때는 4분의 1로 정의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12분의 얼마? 7. 그래서 답이 12분의 7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보시면 자, 집합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로 정의가 돼 있는데 요 fx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ax 더하기 x분의 b래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뭐로 정의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cx라고 했죠. cx 제곱? 이렇게 돼 있니? 그랬을 때 요 f랑 g랑 서로 같다. 서로 같은 함수다. 그때 a, b, c를 구하라.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찬우가 첫 번째는 뭐가 같다? 정역이 같다. 두 번째는 뭐가 같다? 두 번째는 뭐가 같다? 얘를 대입해서 뭐가 되는?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여기 보고 대답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c지. 요거 둘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1 대입해서도 같아야 되지. 1 플러스 b는 1 플러스 c지.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2분의 b가 8 더하기 4c랑 같아야 되지. 요 세 개를 만족하는 우리가 a, b, c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봐봐. 요 부호가 서로 다르지. 그럼 여기도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지.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c 더하기 1인데 요게 c 더하기 1이랑 같네. 그럼 c가 얼마야? 0. c가 0이지. 그럼 c가 0이면 요거 8이네. 맞아? 양변에 2를 곱한다. 4a 더하기 b가 뭐가 돼? 16이 됐어. 그 다음에 c가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뭐가 됐어? 1이 됐지. 이 둘이 연립해야 되지. 그럼 둘이 빼면 3a가 15야? a 얼마야? b는 얼마야?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죠?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4, c는 0.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예, 빨리 정리해 보세요. 네, 초반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시험 보는 학교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욱이네 말고? 없어요? 태호 시험 안 봐요? 준영이는요? 찬욱이도 안 봐요? 하영이도요? 하영이가 여고인가요? 하영이는 여고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후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광주는 여고가 많아요? 아, 그래요? 몇 개나 있어요? 하영이가 무슨 고등학교를 했지? 대성여고 또? 동아여고 또? 성원여고? 설 뭐라고? 설월? 설월여고? 또 있어? 대광여고 왜 이렇게 많아? 또 그러니까 대성여고, 문성여고도 있나? 없어? 문성은 나온 거예요? 대성여고, 설월여고, 대광여고?
대광여고랬나 아까? 대광여고 하나 뭐였지? 설월. 아닌데? 대성여고, 설월여고, 대광여고 하나 뭐였지? 동아여고? 또 없어? 소, 수피아. 수, 수피아 요거? 수피아여고? 이름이 너무 어렵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건가? 그럼 남고는 뭐 있어요? 문성남고. 또 문성고라 부르나요 그냥? 또 석산남고? 석상고? 또 조대부고? 성원남고? 송원고? 너무 어렵다. 남녀공학도 많아요? 많아요? 그 선생님 때가 아니라 한 보통 7, 8년 전만 해도 이 남자들은 남고 가서 내신 따기를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고는 사실 여고를 가는 걸 좀 싫어했거든요.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여중여고를 가면 일단 여고를 가면 내신 따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애들이 보통 남자애들보다 좀 더 성실한 편이잖아요. 뭐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남자애들이 좀 더 덜 성실해요. 여자애들보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남녀공학이 많이 생기면서 이 남녀고등학교를 많이 가고자 애들이 원했죠. 여기는 어떤 흐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주는. 자,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는 집합이 자 3번이에요. 자 3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 2보다 큰 정수들의 모임이야. 그럼 2, 3, 4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FP는 P래요. 어떨 때? P가 소수일 때.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고 하는 거는 요 함수의 정의역이 2, 3, 4잖아요. 그러니까 0.1, 0.2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가 정의가 뭐죠, 얘들아?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인 그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 프라임 넘버예요.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FMN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요 FM이랑 FN으로 정의했어요. 그랬을 때 요 F540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540을 제일 먼저 뭐 해봐야 될까요? 그 540을 뭐 한다 하죠? 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죠?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얘들아 소인수분할 때 너네 아직도 이렇게 안 하길 바라거든?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볼까? 2 곱하기 270이지. 270은 9 곱하기 30이야? 그럼 2 곱하기 9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야? 이렇게 했지. 그냥 저렇게 하는데 2 곱하기 5로 나눠가지고 27하고 그건 사실 3 곱하기 3 세제곱인데.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나요? 3이 몇 개 있죠? 3개 있고 5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수일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소수가 아니면 이거라고 했거든? 맞아?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니지. 그럼 소수가 아니니까 얘를 어떻게 써? F의 2의 제곱이랑 F의 3의 세제곱이랑 F의 5의 합으로 쓸 수 있어? 맞아?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곱하기를 더하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소수가 아닐 때는. 근데 F2의 제곱도 4니까 소수가 아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 F2 더하기 F2로 쓸 수 있는 거야?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F2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얘도 F3의 세제곱인데 그러면은 F27이 되려면 9 곱하기 3이지. 그럼 F9랑 F3의 합이지. F9도 3 곱하기 3이니까 F3, F3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지수를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알겠어? 얘는 F5고. 너네 수험 배우는 애들을 보면 얘 무슨 함수라고 불러? 곱을 합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뭐야? 얘가 바로 로그 함수거든? 알겠어? 로그 함수의 성질 중에 뭐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돼. A, B, M승은 이 지수에 있는 M이 어떻게 돼? 튀어나가지.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성질을 갖는 거거든? 똑같은 성질이거든? 사실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로그 함수밖에 없어, 사실은. 뭐 증명은 안 해줄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F2가 뭐야? 얘 소수니까 2로 나오지. 얘 소수니까 3으로 나오고 얘는 5지. 그러니까 4 더하기 9 더하기 5 해가지고 답은 뭐가 된다? 1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것도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막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리해볼까요?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같이 봅시다. 4번 보시면, 자, 4번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f가 있는데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3배의 fx 더하기 y는 fx랑 fy의 곱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f2가 뭐라고 했냐면 12일 때 f의 2분의 1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f2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2로 만들어주려면 xy에다 뭐 넣는 게 좋아요? 얘들아, 여기 xy에다 뭐 넣고 싶어요, 너희들? 1 집어넣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x랑 y 대신에 둘 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3배 f2죠. 그럼 얘는 f1이랑 f1의 곱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f2가 12라고 했죠. 그럼 이게 36이죠. 그럼 f1의 제곱이 36이니까 f1은 뭐예요? 6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6은 안 되는 게 양의 실수에서 양의 실수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f1이 나왔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2분의 1이거든요. 그럼 x, y에다 둘 다 뭐 넣어줄까? 2분의 1. 그렇죠. x, y에다 둘 다 2분의 1 넣어주는 거예요. 2분의 1 넣어주면 3배의 f1은 얘는 f의 2분의 1이랑 f2분의 1의 곱이죠. 네. 그럼 요 f1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18이네요. 그러면 f2분의 1의 제곱이 18이라는 건 f2분의 1이 뭐라는 거죠? 3루트. 그렇죠. 3루트 2의 제곱이 18이니까 f의 2분의 1은 양의 실수기 때문에 3루트 2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3루트 2는 안 되고. 그래서 답이 3루트 2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x가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 1, 2, 3, 4로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 y라는 게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 1, 2, 3, 4, 5로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함수 f가 있는데요. f의 3이 4래요. f의 3이 4로 대응될 때 요 f1과 f2와 f3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1대1 함수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얘네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럼 우리가 그냥 가장 간단한 이런 함수를 그려볼게요. y는 여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요. f3이 4로 가는 것과 1대1 함수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요 1은 어디로 대응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1, 2, 4가 어디로 대응되면 돼요? 이거 합의 최대값이 되려면 1, 2, 3, f3이 4다?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니지 않냐? f3이 4다? 이거 왠지 f1, 2, 4 아닐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바꿔줄래? 이렇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3이 4로 대응되면은 상관없나? 상관없나? f3이 4. 아니, 이거 4로 해버릴까? 4로 하고 문제 답 나오나? 상관없다. 자, 요거 그냥 f3은 4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쓰자. 그러면 내가 1, 2, 5가 어디로 1과 2가 어디로 대응돼야 돼? 최대값이 되려면. 그래, 얘가 5랑 4로 대응돼야 되는 거지. 근데 4로 대응되면 1대1 함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5랑 3으로 대응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1과 2는 어디로 대응되는지는 모르는데 5와 3으로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어디로 대응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3, 4, 5만 아닌 어디로 대응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과 4와 5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12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아니요. 이해 안 돼요? 아니 10이에요. 답이 10.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틀린 거야. 답이 10이면 요게 4야. 요게 4로 대응돼야 돼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2, 3으로 가야 돼요. 그래 답이 10이에요. 맞죠? 네. 여기를 F3을 맨 마지막 거를 4로 바꿔주세요. F4로. 자, 6번. 6번은요, 요 x가 마이너스 0, 1이고, 그 다음 y가 뭐냐면,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인데, 요 x의 모든 호수 x에 대해서 요 xfx가 상수함수래요. 요게 상수함수가 되려면 f의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게 상수함수가 되려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 하나 봅시다. 상수함수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느 하나로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전부 다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f1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전부 다 어디로 대응돼야 한다는 거죠? 0으로 대응돼야 돼요. 자,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인데요. 잘 봐. 요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잖아? 근데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f-1이랑 f1은 둘 다 0으로 대응돼야 돼요. 근데 f0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대응돼도 상관이 없죠. 맞아요? f0에 대한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어디로 대응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한 함수의 개수는 5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수함수가 뭔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7번 볼게요. 자, 이거 중학교 때도 사실 풀어봤던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30번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30번 문제를 풀어야 했던 게 불과 한 5년 전, 4년 전에 나왔어요. 자, 저기서 fx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분 문제였는데 지금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저기서 fx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fx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와요. 심화 문제. 여기 x의 f의 1 빼기 x는 1 더하기 x인데 여기서 fx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내 질문은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기서 fx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거든. 자, 이거 중2 때 심화 문제로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것도 심화 문제인데 고3 때 수능에 불과 5년 정도 안 돼서 나왔다 그랬어. 어떤 아이디어일까? fx를 찾으려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f를 찾으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fx를 찾으려면 뭘 없애주고 싶어? x를 없애주고 싶어? fx랑 f1-x가 있잖아. 얘를 없애야지 내가 fx를 찾을 수 있지. 그럼 x에다 뭐 대입해보고 싶어? 1? 땡. 자, 여기서 내가 f1-x를 없애주려면 x에다가 1 빼기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f의 1 빼기 x는 더하기 1 빼기 x에 f에 뭐가 돼? x 대신 1 빼기 x 집어넣거든? 그럼 fx가 되지. 2-x가 되지. 됐어? 그럼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f의 1 빼기 x를 없애줄 수 있어. 어떻게? 여기 이거 있잖아. 그럼 여기 x 곱하면 되지. 됐어? 그 두 개를 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빼는 거야. 그럼 여기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얘네들이 사라지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니? 1에서 x의 1 빼기 x를 빼준 거에 전체 fx지. 맞아? 그 우변은 1 플러스 x에서 얘를 빼주는 거지. 얘 빼주면 뭐야? x제곱 빼기 2x지. 됐어?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네. 그럼 요거 우변 정리하면 뭐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네. 여기에다가 fx를 곱한 게 요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함부로 나눌 수는 없거든 원래. 근데 요게 0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이면 나눌 수 있어. 요거에 뭘 이용하면? 판별식을 이용해보면 요게 0보다 작지. 그래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로 나누면 fx가 뭐가 된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fx를 구하려면 x 대신에 1 빼기 x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연립하듯이 빼준다. 이 아이디어를 알아야 그 30번 수능 문제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나왔거든요. 네, 뭐 킬러 문항으로. 이것도 시작을 못해서 그래요. 정리해보세요. 다 못하겠네요. 지워도 되죠? 안 돼요? 네.
57 더하기 29 하면은 86문제네, 워크북이. 이따 워크북 풀 때는 86문제면은 한 문제당 1분 정도 잡으면 86분, 그럼 90분. 그 워크북을 여러분들이 12시 반에 시작해서 90분 하면은 2시잖아요. 예. 2시 안에 끝내고 틀린 거 사사사 고치면 딱 3시네요. 그럼 딱 하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워크북 풀 때는요, 그 여러분들 해답지도 같이 주는 이유는 야, 안 풀리면 바로 해답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뭐 이따 얘기하죠, 그거는.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랑 역함수예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 합성함수는 어떤 거냐면 요 x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y에 들어있는 y에 대해서, z에 들어있는 어떤 z에 대해서 여기로 대응된 함수를 f라고 그러고 g라고 할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x에서 y로 대응되니까 y는 fx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로 대응되는 거를 z라고 했으니까 요 g의 y가 z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를 여러 번 그 하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 y 자리 대신에 요 fx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요 fx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g의 fx는 맞아? g의 fx는 z로 쓰겠죠. 자, 이게 합성함수거든요.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g.fx를 z라고 한다. 요게 합성함수예요. 여기까지 하나요? 이 합성함수의 기본은 뭐냐면요.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 요 f.g는 g.f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는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니? 저기 안 써있니? 그럼 써놔.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그 보기 문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합성함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 일단은 역함수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 인버스 펑션이에요. 영어로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호에 그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 이 역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y는 f의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제발 f의 마이너스 1의 x승 이렇게 읽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마이너스 1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a의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써? a분의 이렇게 쓰는 거 알아? 네. 이렇게 쓰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f분의 1로 쓰는 게 절대 아니라고.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 a의 f는 얘는 함수를 말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2승을 a 제곱분의 1로 쓰잖아. f의 마이너스 2승을 f 제곱분의 1로 쓰는 애들. 이런 기호가 없다고 얘들아. 미안하지만. 아, 예, 알겠어? 그래서 요 f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 뭐라고 읽어줬으면 좋겠냐면 항상 요게 역함수구나. f의 역함수를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인버스 펑션이라고 읽어줘요. 그럼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이 역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애들 많거든. 일단은 역대응이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럼 역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었지. 아까 1, 2, 3, 4, a, b, c, d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갔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한다면 역대응이라는 건 반대로 대응되는 걸 역대응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c가 3으로 가고 d가 4로 가잖아. 그럼 역대응이 함수가 되나요? 이렇게 생긴 거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2라는 애가 대응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응이 함수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 이 지금 얘도 대응이 돼야 된다는 말은 최소한 이 f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야 한다?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일단 존재하려면 얘가 존재하려면 일단 최소한 존재하려면 일단 f라는 게 1대1 대응 함수가 일단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다.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f가 1대1 대응함수라는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존재하고 그때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y는 fx의 역함수는요.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쓰냐? x는 f의 인버스 y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y는 fx 이렇게 쓰거든. f 인버스 x.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건 얘를 만족한다는 거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x, y를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뭘 확인하냐? 일단 f라는 함수가 f가 1대1 대응임을 먼저 확인해요. 1대1 대응임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x와 y를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원함수의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뭐가 될까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그렇지 정역이 된다. 정역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저기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에요. 알겠어요? 역함수의 성질을 좀 적어줄게요. 역함수의 성질.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역함수의 성질. 자, 첫 번째는 뭐냐? 이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는요. 이 f.g의 역함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 그대로 역함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역함수로 해줘요. 알겠어요? 세 번째는 요 fa가 b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b는 뭐가 될까요? a가 돼요. 알겠어? 뭐 저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진 않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f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하면 I 이렇게 쓰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곧 항등함수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요. f.f 인버스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걸 I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됐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y는 fx랑 y는 fx와 y는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역함수이면 얘네들은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알겠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섯 번째는 요 y는 fx와 y는 x가 만나면 이 그 위에서 y는 gx와도 만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서로 순서를 바꿔서 역함수를 해주며 fa가 b일 때 역함수의 b를 집어넣으면 a가 되고 f랑 f 인버스를 합성함수에 해주면 항등함수며 y는 fx랑 gx가 역함수이며 y는 x에 대해 대칭이고 그거랑 y는 x가 만나면 그 위에서 y는 gx가 만난다. 여기까지 거기다 정리 좀 해주세요. 역함수의 성질 6가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했어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만 표현만 바꿔도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한 문제만 풀 거예요. 다 정리했나요?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만 할까요? 한 문제만요? 두 문제만 하자. 자, 8번 보면 요 8번에 얘들아
요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2분의 1의 x제곱 빼기 3x랑 요 gx가 뭐로 정의돼 있냐면 x 더하기 4로 정의돼 있거든. 근데 f.gx가 x를 만족하는 x를 찾으래. 근데 사실 이게 f랑 g랑 뭐 역함수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x자리 대신에 fx라는 함수에서 x자리 대신에 gx를 넣어준 게 x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뭘 넣어주라는 거냐면 요 gx를 넣어주라는 거야. 그럼 여기 좌변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여기가 x자리 대신에 x 더하기 4를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끝나니까 온 거야? 여기 x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 여기 x인데 요거를 이제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자, x 더하기 4의 제곱은 4의 제곱 빼기 6배 x 더하기 4는 2x거든? 그럼 이걸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죠? 그 다음 마이너스 24, 16에서 24 빼면 어떻게 되죠? 16에서 24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요게 2x거든요. 그럼 없어지네요. 그럼 x제곱은 8이니까 내가 구하자는 x는 풀마 2루트 2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루트 2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니 얘들아? 9번 하나만 더 볼게. 자, 라스트 9번인데 줄게. 자, 9번 하나만 더 보면 자, 9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요 fx가 3x 빼기 2래요. 그 다음 gx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 그랬거든. 자, 그랬을 때 요 h.g.f의 x가 요 fx를 만족하는 그런 hx를 찾으래요. 자, 얘도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뜻이 h의 gfx잖아요. 그럼 g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x 대신에 3x 빼기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3x 빼기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 3x 빼기 2를 집어넣으면 요거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죠.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됐어? 그럼 요게 지금 fx인 3x 빼기 2가 된다는 거거든. 그때 hx를 찾으란 말은 얘를 다른 거로 치환을 해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t니까 여기 t-9가 돼서 x 대신에 뭘 넣어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t 플러스 2분의 3을 대입해 줄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3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t에다가 2분의 9에다 마이너스 1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5야. 즉 ht라는 게 요게 된다는 거는 hx라는 거는 x 대신에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요게 나온다고.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했냐면요. 앞에 절대부등식 증명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이어서 문제를 푸시고요. 풀 거고요.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집합 클리닉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가도 좋아요. 네. 풀어볼래요?